안녕하세요. 자, 우리 15회차 마지막 우리 종강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도로 부지에 대한 평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사도법상의 사도 인근토지 평가의 5분의 1, 사실상 사도 인근토지 평가의 3분의 1인데 특히 이제 사실상 사도가 이제 제일 문제가 돼요. 특히 그 매도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도의 경우에는 뭐 시가로 평가한다는 판례가 나온 바가 있고 그다음에 수용재결 평가에서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인근 토지의 의미는 뭐냐에 대해서 자, 인근 토지의 의미는 도로 조명료 사용 기준, 산정 기준 등 조명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시 특별시 도로조명허가 및 조명료 등은 징수조례 제3조 별표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발 시갈 도로조명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조명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도로 조명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 조명의 주된 사용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사도법상의 사도는 5분의 1, 사실상 사도는 3분의 1로 보고 있는데요. 3분의 1. 여기서 사실상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그 다음에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도로 개설 당시에 그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공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개설한 도로의 판단은 뭐냐? 2011도 7007 판결인데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 1호에서 규정한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여도 전체적으로 정당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도로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 획지 면적, 소유 관계 및 이용 상태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에 있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밑에 2분의 1, 3분의 1을 보면은 3분의 1로 평가한다. 여기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해당한다 할 것이나 적어도 도로로의 이용사항이 고착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사항을 원상에 못 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당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한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사실상 사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재결례가 꽤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것도 보시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법률적인 방법이나 또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거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원상회 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거 이게 바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해석이 계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 포기 여부의 판단 기준 뭐 이렇게 있고요. 사실상 사도로 볼 수 없다 하면 재결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재결례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새마을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새마을 도로가 많이 있죠. 그런 내용도 있고 영내 도로는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방대학교 부지 내 영내 도로 얘기하는 거고요.
26조 규정 쭉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공도 있습니다. 공도 부지. 그래서 도로 및 국고 관련된 거 사실상사도 3분의 1, 사도법상사도 5분의 1, 예정공도 관련돼서는 우리가 사실상사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위반 내용에 따라 스스로 도로를 제공한 토지는 예정공도가 아니라 사실상사도, 그러니까 예정공도는 사실상사도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고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예정공도용으로 정상평가한다.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도로라 하더라도 예정공도에 해당되면 사실상 사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어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도 인근토지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감액하여 보상평가하는 국어의 의미에서 사실상사도 또는 국어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 또는 국어를 의미하고 소유 토지의 일부가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유되거나 사실상 국어 등으로 사용되어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 또는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 또는 국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수로에서 인공적인 수로의 의미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단순히 흙쌓기와 땅 파기 등 공사를 통하여도 설치할 수 있으며 땅을 판 후 반드시 그 위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야만 인공적인 수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하천 관련된 것도 나오죠.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구역의 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천 편입 토지 보상 관련된 소멸시효,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게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맨날 바뀌고 그래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의 권리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평가 참고하시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 방법,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실무적인데 이런 것들은 대지권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제 그 쟁점을 볼 게 없는데 지적불부합이 있어요. 지적불부합 토지란 지적공부에 공록된 토지 면적, 경계, 좌표 등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우리가 지적불부합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도 꽤 이런 내용이 있죠. 판례에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분을 임의로 지분을 정하여 수용한 재결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고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즉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을 인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지면적 선정례, 그 다음에 개간비, 개간비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쟁점 없고 시행규칙이 27조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토지, 공용 사용 관련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해서 협의 또는 재결해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와 인근 유사 토지 지료, 임대료, 사용 방법, 사용 기간,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해서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하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관련된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입체 유형 조율 통해 가지고 이제 3기 신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GTX, 이게 보통 우리가 그 한계 심도에서 40m 이하 이제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하는데 최근에 그 GTX 보면 60m 이상 넘어갔는데 그 60m 이상 관련된 거를 이제 보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최근에 이제 감정으로 위탁을 받아서 제가 어떤 소리를 봤는데 60m 이상 넘어가는 것도 보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참고를 좀 여기 이제 표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지상 공간의 사용, 지하 공간의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송도노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 한시적 사용, 송도노가 존속하는 기간의 사용, 그렇죠?
그래서 입체 유용 저효율, 추가 보정률, 그렇죠?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 토지 사용 보상 기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평면적 범위, 입체적 범위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취유역 건축물의 층수, 건축 가능 층수, 입체용 저율의 산정, 그렇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잔여지, 그렇죠? 잔여지가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좀 쟁점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잔여지, 짜투리 땅이 남는 거죠. 그래서 잔여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보상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사비 보상 관련된 거 있고요. 두 번째 잔여지 감가, 세 번째 그 잔여지 매수 및 취득 보상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잔여지는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그 밑에서 좀 살펴보면요. 잔여지 보상, 짜투리 땅이 남게 되는 거죠. 가치 하락 등에 대한 보상에서 잔여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토지 일부가 이제 편입된 거죠. 그래서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은 1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 공익사업으로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잔여 시설의 시설로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지 가치 하락 관련돼서 가치가 감소했다는 점은 토지 소유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게 잔여지가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 짜투리 땅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공사 완료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수용 재결 때까지 그걸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재결 할 때까지 그 공사가 보상 청구를 하라 그러면 사실 처음에 그 뭐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은 말뚝만 꽂아놓고 쭉 보면은 빨간 말뚝이 쭉 꽂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용 재개를 해놓고 공사는 이제 상당 기간 이후에 하는데 이게 도로나 철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도로가 나고 철도가 나야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봐서는 이게 도로가 났을 때 철도가 났을 때 소질이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을 명확히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고속국도가 아닌다면은 이렇게 뭐 도속도라든가 지방 일반 도로는 다니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농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건너 다닐 수가 있는데 이 철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도가 공사가 된 상태에서 잔여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공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이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명확해지니까. 그 다음에 잔여지 손실에는 사업 손실도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뭐다? 잔여지의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17도 40860이 뭐예요?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접도구역 지정권자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 이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 접도구역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편입됐는데 잔여지 그 접도구역은 사실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강해요. 거기다가 뭐 질수뿐만 뭐 창고 같은 거 조그만 그런 거 질 수는 있죠. 실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접도구역 지정에 관련된 거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접도구역 지정.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특정한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 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사항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73조 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에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의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건 토자녀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73조 1항에 따른 자녀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권 해석은 참고. 자녀지에 대해서도 자녀지가 자력보상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사원례일은 공사변경고시에 정한 해당 사업의 원례를 의미한다. 사업 인정에 정한 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그날을 공사 완료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녀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자녀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에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73조 자녀지 손실 공사비 보상, 74조 취득 매수 보상, 그 다음에 시행규칙 32조 자녀지 손실대에 대한 감정평가 뭐 이런 내용이죠. 매수, 수용,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토위에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형성권이라고 그러죠. 자녀지. 그래서 자녀지 매수 보상 대상인 자녀지 요건은 종래의 목적을 사용하고 현재 곤란하게 된 때, 즉 종래의 목적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 해당 자녀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을 의미하고 장래 이용할 것으로 예정된 목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용하는 것이 현재 곤란하게 된 때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종래 목적 사용한 것이 현재 곤란할 때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근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거 보이라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경우 이런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래 사용하는 것이 현재 곤란한 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죠. 재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만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종래 목적에 사용한 현재 곤란한 때에 대한 판단, 재결례가 굉장히 많죠. 하여튼 이게 아주 그냥 엄청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주유소 주차림로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 포함된다. 그렇죠? 주유소는 진출입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고, 평지 부분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자녀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 포함된다. 이게 편입을 하면서 남은 부분이 경사지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완전히 쓸모가 없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주택, 대문, 담장, 마당이 사업구역에 편입되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녀지를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이용되었던 토지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유권에서로 공유 토지인 자녀지의 매수 대상 여부는 자녀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소유 지분에 대해서 개별로 자녀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74조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조 자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도인한 토지 소유자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자녀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녀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 중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 공사 완료일까지. 예전에는 이게 수용재결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권리를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 토끼굴 같은 경우가 일종의 통행지역권 같은 거죠. 이 통행지역권은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통행지역권. 32조 자녀지 손실보상, 그 다음에 공사비 보상. 이게 지금 공사비 보상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평택항이 이렇게 이제 이게 산이고 이렇게 산이고, 여기가 이제 평택항이에요. 평택항 이렇게
평택항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접은 초론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한 20가구가 정도 있었나요? 여기에 이제 평택항이 보이는 전원주택을 쫙 이렇게 짓고 잘 살았어요. 이게 뭐 이제 동호회 모임이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호회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집을 잘 짓고 전원주택이 아주 좋더라고요. 잘 졌어요. 여기인데 갑자기 평택에 여기 미군기지가 생겼어요. 미군기지. 용산에 이제 이게 이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했잖아요. 미군기지가 생기니까 미군기지로 지나다니는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도시계획이 없었는데 이 미군기지로 통하는 이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로가 이렇게를 자면 이렇게 신설되게 된 거죠.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전부 수용되게 된 거예요. 그 산을 깎게 된 거죠. 여기는 이제 방음벽을 쳐서 이렇게 되는 여기만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여기도 방음벽을 치고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여기 된 사람들은 다행히 수용이 돼서 이제 보상받고 뭐 이주대체 이런 것도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주침로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편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거나 또는 이게 일로 다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로가 지금 고속국도에서 바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건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완전히 이게 매몰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매몰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이 잔여지도 되고 간접손실 보상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거였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국민법정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다 수용해서 보상을 하는 금액과 이쪽에 금액과 이 공사를 해서 여기 도로를 내주고 공사를 여기서 이제 이따 도로 땅을 사고 그래서 공사를 해서 도로를 내줘서 이 대로에 이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여기 이렇게 공사를 해주는 비용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다 취득하는 비용을 이제 고려를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도로 취득해가지고 도로를 닦아주고 그렇죠? 닦아주고 하는 비용이 전체 취득하는 이쪽에 전체 취득하는 비용보다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속국도가 생겼으니까 평택항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죠. 이쪽에서 보이고 이쪽에서 보여 안 보여요?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이쪽에서는 안 보이지. 그렇죠? 안 보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나서 엄청난 분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 뭐 몇 집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방음벽 설치해서 여기 경관 꽝이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평택항을 보이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편입되고 몇 집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뭐 전원주택이 아니라 반 잘린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이상한 전원주택이 됐죠. 그래서 야 이걸 보고 돌아가신 우리 강구설 교수님이 참 이 사람이 운이 좋아야 된다. 운 좋은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박사 지도 교수님한테 어떤 여자와 결혼하라 그랬더니 운 좋은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운이 좋냐 그랬더니 다른 후보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운이 좋냐 그랬더니 이제 소개팅 이제 많이 이제 한참 할 때였는데 결혼할 때. 근데 유일하게 우리 집사람만 자기가 운이 좋고 운이 안 좋으면 운이 좋게 만들겠다. 정답.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은 여자와 결혼하라. 그렇죠? 돌아가셔서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운이 좋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과연 운이 좋은 사람이 뭔가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야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사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게 이제 자기 주변의 언덕이다라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주변에 고마운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운이 좋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고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운이 좋은 사람의 자세구나.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은사님이 운 좋은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은 그걸 매사의 삶에 감사하고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자네 인생에서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어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하고 그러면 맨날 운 좋은 사람과 결혼하라. 그렇죠? 뭐 사업을 해도 운 좋은 사람과 하고 설사 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운이 좋게끔 만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운이라는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은 국가고시 예를 들면 커트라인이 60점이다. 그러면 59.5점한테 1점 평균 1점은 운이죠. 엄청난 중요한 운입니다. 합격과 당락이 갈리니까. 근데 그 30점 맞은 그 과락 맞은 30점 맞은 사람한테 1점은 운이 아닙니다. 뭐요? 그 실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정말 그 어느 정도의 그 자기가 그 생각하는 그 어떤 삶의 어떤 그 언저리에 이제 가 있는 거지. 가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고 그래서 그 운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갔을 때 운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그런 실력도 안 되고 막 하면서 맨날 로또식으로만 바란다 그러면 그 운이 아니죠. 그거는 허상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뭐 큰 일을 도모하시더라도 그에 관한 어떤 자세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어떤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가장 좋은 말이기도 한데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도와야지 그래야 그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가게 되는 것이죠. 저보다 여기서 뭐 훌륭하신 인생 선배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관계의 점 또는 뭐에 자기가 지향하는 인생의 점들이 있는데 결국은 관계의 점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보면은 자기가 지향하는 인생의 점들이 다 모여서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관계라는 것도 다 좋은 그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그 토지 보상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 보상이 있죠. 자, 물건 보상도 뭐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물건 보상 관련된 것들도 판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전 가능성은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전비 가액을 초과해서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지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나 지작물 소유자도 사업 시행 지작물 제거를 수인해야 한다. 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건축물이 하더라도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이 된다. 이 판례도 있고 최근에 나온 판례는 자, 보상계획 공고가 났는데 손실 보상만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 그 비닐하우스라든지 관정 같은 걸 뚫은 거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무건축물은 바닥 지붕 보호해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지작물은 언제든지 이렇게 뭐 이전도 가능하고 비닐하우스라든지 관정 뚫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3기 신도시 하면서 뭐 간장 뚫고 비닐하우스 만들고 지작물 보상, 지작물 조사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하도 그저 LH 직원들도 안 한다고 그러고 간편 평가받는 있는 사람들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LH에서 용역을 발주했다 그래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신참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현장을 열심히 이제 지작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작물의 설치, 손실보상 받을 목적으로 지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인증 고시 전에 설치된 지작물에도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바로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전에 사업지구, 시행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등 지작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해서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15조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등으로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모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이전의 이용 실태, 설치되는 지작물의 종류, 용도, 규모 및 그 설치 시기에 관해서 그
그 지작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됨이 되었으면 명백하다면 그 지작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지작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해석이 꽤 많습니다. 또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을 보상 없이 원상 회복시키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가설 건축물의 영업보상 관련된 것도 사실상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상 대상에 제외되는 위법 건축물 관련돼서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위법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 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작물은 토지 사용권 유무를 보상 대상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보상 평가 방법에서도 시행규칙 18조 적용 관련된 거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 건축물의 여기까지 건축물 이전비 보상까지 이렇게 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38페이지까지 봤는데요. 이걸 좀 다 이번 학기에 좀 공부를 하면은 좋겠는데 이거를 다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다음 학기에 수용 업무 편람을 또 할 건지 아니면은 좀 더 할 건지는 한번 그 다음 학기 커리큘럼 한번 살펴서 보도록 하고요. 뭐 이거 다 살펴보면 좋을 건데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살펴를 못 봤어요. 그렇죠? 못 봤는데 자 아무튼 이번 학기에 아주 여러분들 그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동영상 같은 것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뭐 만나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뭐 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또 공부는 또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또 인생의 길을 또 이렇게 잘 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 핸드폰 번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우리 여기다 제가 공지해놨으니까 뭐 궁금하신 것들 이런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잘 저거 하시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학기에 우리 우영이 오늘 한 학기 더 해야 되죠. 충무 우리 저 김도현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졸업 뭐 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어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축하 파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송구하고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시면서 또 후학들도 잘 양성해 주시고 좋은 공부 모임도 통해서 발전적인 이렇게 미래를 설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사업도 번창하시고 크게 더 업계에서 성장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저도 미력 하나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하시는 우리 원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재학생분들도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시고 또 뭐 관련된 자격증 뭐 감정평가사도 좋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행정사, 뭐 원가 분석사 뭐 이런 자격들을 취득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주희 씨 같은 경우 또 결혼도 우리 홍주희 원우님 결혼도 예정하고 있다는데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서로 축하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요새 뭐 장례식하고 결혼식이 잘 안 가는 분위기여서 계좌번호라도 이렇게 다들 알려주셔가지고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그 손실보상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국민의 재산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3기 신도시가 이제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상 계획 공고만 되고 실질적으로 되려면 한 2025년 뭐 30년까지도 더 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빨리 좀 집행을 해서 좀 집값이 좀 안정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집값이 폭등하고 그래서 전세값도 폭등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더 어려운 상황이죠. 또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더 기운을 내시고 힘을 내셔서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 가정에도 그 행복과 그 다음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 이번 학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